6. 피카소가 위대한 진짜 이유. 육상에서는 우사인 볼트,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 축구에서는 메시가 각 종목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향이나 의견이 개입될 여지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술은 전혀 다른 분야죠. 미술에서 시대와 지역을 통합해서 가장 위대한 단 한 명의 예술가를 대라고 하면 아마도 피카소일 것입니다. 미술은 몰라도 피카소는 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수하면서 미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 미술학원에서 수치화 시간에 그림을 봐주시는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피카소의 작품은 왜 명작이고 사람들이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술을 공부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나요? 선생님은 제가 너무 애송이라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그냥 잔잔하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었습니다. 도대체 피카소의 작품을 왜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의문은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대놓고 쉽게 말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죠. 어,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보다 우와, 임금님 옷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술은 동화에서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임금님 옷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임금님의 옷이 안 보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을 솔직히 표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해봐야 통할 것 같지 않은 까마득한 벽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피카소가 왜 위대한지 제대로 된 번지스에서 질문을 한다면 답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잘 그리는 것에 집착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식을 개척해냈기 때문입니다. 미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큐비즘을 창시한 장본인입니다. 주제할 만한 사실은 그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적인 그림 기술은 이미 초년 시절에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해 버렸는데요.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보면 거의 드로잉 신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고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미 그때 방점을 찍었습니다. 피카소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아직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화풍을 펼치기 전에 기존의 관례적인 방식대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것인지 고민을 엄청 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큰 위험이 따르는 거에서 굉장한 결단력과 모험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쉬운 일 같지만 막상 자신이 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용기 있는 도전을 했고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피카소가 기술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기존의 관습대로 그냥 뻑이 가는 묘사력을 보여주는 그림에 머물렀다면 결코 그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는 다시 나올 수 있지만 피카소 같은 천재는 다시 나올 수 없다. 큐비즘은 피카소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쯤 되면 마치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와 같은 절대 진리처럼 주입식 명제가 되고 이미 충분히 이해가 간 상태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찝찝한 사람들조차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더 이상 말할 자신과 근거가 없어지겠지요. 이럴 때 가장 안전하고 외로워지지 않는 방법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세에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막 우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충분한 근거가 있잖아요. 어, 피카소가 가장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섞여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것처럼 강요하는 것이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만큼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다 피카소만큼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카소의 생각이 그 정도로 위대한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어,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피카소처럼 그 정도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피카소가 정통적인 그림 스킬이 이미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성공을 일궈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겠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명제인 것처럼 주입하고 강요하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싫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식의 대상이자 기념비적인 분기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상의 대상으로까지 억지로 등극시켜서 그것을 강요하고 대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척하거나 좋아하려고 애쓰는 분위기에 저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영화로 비유하자면 정교하고 완성도적으로 훌륭한 웰메이드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면 사람의 용량이라는 게 한도가 있고 좀 질릴 때가 있어서 갑자기 정말로 B급 감성에 어처구니 없는 병만 영화가 땡길 수도 있습니다. 마침 그런 영화가 있는데 감독이 멍청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네요. 이미 기본기는 한참 전에 충분히 증명하고 인정받은 천재 감독인데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누구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봐보니까 이 병맛 영화가 묘한 매력과 유머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창의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합니다. 음. 그러면 거기까지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히트 쳤다고 비슷비슷한 그런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이미 수도 없이 보여준 비슷비슷한 또라이 짓인데 처음에나 참신했지 계속해서 보여주면 지겨워지지 않나요? 한 번은 웃기지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똑같은 유머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면 그것 또한 곤욕 아닐까요? 저에게는 피카소의 작품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피카소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허영심과 두려움을 꿰뚫어 봤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판을 깊숙이 읽고
주도권을 송두리째 가져갔다는 점에서 게임의 진정한 최후 승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휘갈겨 그린 자기 작품들을 경외감과 탐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관람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비밀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는 사람들을 그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